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고용지표 다시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이라든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 또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했잖아요. 이 내용부터 다시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 나왔던 8월 미국 신규 비농업 고용자 수는 23만 5천 명으로 예상치가 75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하회하면서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는 5.2%, 신규 비농업 민간 부문 고용 지수는 24만 3천 명. 이 민간 부문 고용 지수도 예상치가 66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 비농업 민간 부문도 그렇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도 그렇고요. 예상치 한 3분의 1 정도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부문에 있어서의 지표는 굉장히 거의 쇼크 수준으로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은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작년부터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도리어 시장이 빠지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기현상들을 보여줬는데 이 기현상의 이유가 사실은 테이퍼링이죠. 이 테이퍼링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 대비 고용 수준 85% 회복, 그리고 이 물가가 안정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 물가는 어느 정도 이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고용 수준이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경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나온 것으로 체감은 할 수 있겠는데 이 고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테이퍼링이 그러면은 많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테이퍼링 시기는 금년에 될 가능성이 그래도 훨씬 높고요. 대신 테이퍼링이 바로 이번 달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무슨 내용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테이퍼링에 대한 그 세부 내용 발표 시기가 9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9월 FOMC를 예상을 했었는데 11월로 연기가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퍼링 미국 고용률 같은 경우는 2000년도 67.3%를 기록한 이후에 사실은 꾸준한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고용률 부진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률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내년 후반이나 내년 중반 이렇게 많이 밀릴 가능성은 사실은 낮고요. 전체적으로는 고용률 자체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률에 대한 수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지만 그래도 고용률이 테이퍼링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번에 받았던 충격보다는 좀 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률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장은 그리고 미국에서도 FOMC에서는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9월에서 11월 정도를 조금 늦춰주는 정도로 해서 테이퍼링은 연기될 가능성, 금년에 시행되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영 미지근한데요. 일부에서는 기술적으로 3,200이라는 그 숫자에 부딪혔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많이들 내놓으시던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3,200에 발목이 딱 잡히면서 오늘장 비교적 크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 반등이 좀 마무리가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사실은 수급이 굉장히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지만 지금 사실 3,200에서 3,250 사이에 굉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을 계속 못 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소에 외국인이 1,505억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좋았었는데 전일 사실 카카오뱅크를 빼면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는 좀 더 컸거든요. 한 1,500억 정도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1,500억 순매도로 바뀌면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 규모도 꽤 됐었고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해지는 오늘의 순매도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이 많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추가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다시 3,200에서 부딪히고 조금 하락했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3,200
그리고 아니면 좀 더 높게 잡아도 3,250 정도를 돌파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일목균형표를 많이 보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3,226포인트에서 이 구름대 저항이 존재를 하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3,250 이상 올라가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이 정도의 순매수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보통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수도 마찬가지고 무언가의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세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거래량도 좀 적은 편이고요. 매수 규모도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3,250까지의 이런 저항은 돌파하기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사실 이 하락이 오늘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3,200에서 3,250 정도의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자꾸만 떨어지는, 차트상으로도 사실은 코스피가 3,200에서 250 사이를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들 다시 나오고, 이 정도만 가면 다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했었기 때문에 3,200 정도에서는 당분간은 무언가 굉장히 큰 호재성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250을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결정적으로는 뭐 가장 필요한 게 외국인입니다. 주식이 사실은 이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많이 사야지 오르는 거고요. 떨어지는 건 또 많이 팔면 떨어지는데, 이 많이 사야지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컸었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27.2조 원이고요. 7월 초 이후 순매도 금액은 10조 원입니다. 근데 5일간 순매수 규모가 2.4조 원이었는데 9월 들어서 매수 규모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서 기록한 1.27조 원, 9월은 1.27조 원, 1.3조 원 정도 되는데요. 1조 원 이상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률은 0.13%로 거의 상승하지 못하는 이런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200 이상에서 매물대들, 이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7월 초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가 분포했었던 자리들을 본다라면은 3,200에서 3,250 수준에서 매도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금년 내내 이 자리에서 3,200에서 3,250 사이가 이 외국인들한테 특히 더 좀 매도세가 집중됐던 가격이었고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관련해서 외국인 선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물 누적 순매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1조 원 1만 계약 수준에 그치는 이런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 정도로 적극적이다라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선물 순매수가 일반 계약보다 사실은 훨씬 커야 되고 적어도 2, 3만 계약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200에서 3,250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저항선을 뚫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면은 환율을 뺄 수가 없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1,150원대 중반인데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삽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냐 약세냐.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외국인이 많이 사죠.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될 때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국내 증시, 기업들의 펀더멘털보다도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사실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잘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아졌던 8월 31일을 기억을 해보면 지난주에 잭슨 컨퍼런스 마치고 나서부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원화의 약세가 멈췄고요. 다시 원화가 일정 부분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50선 부근까지 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유로화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유로존의 급격한 물가 상승 그리고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세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원화가 더 강세가 되려면 달러화가 더 약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7월 고점대 수준, 그러니까 1,150원 정도 수준이 지지가 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 추가 하락 가능성과 폭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기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락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실은 큰 규모로 지난달 말이죠. 8월 30일에 1조 원 이상 순매수했었고, 지금 5거래일 동안 2조 원 이상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의 매수가 지금 자리에서 강하게 나타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강하게 팔기도 좀 쉽지 않은 원달러 환율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외국인의 매수 매도는 당분간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전체적으로는 수급은 안정됐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동안 사면서 이 외국인의 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매도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정되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에는 좀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까지는 괜찮지만 박스권 상단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